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성환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논란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도 또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기를 참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러 잡을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보신 것처럼 잠시 정회, 그러니까 회의가 잠시 쉴 때에 마치 사담처럼 한 얘기인데 전지현 변호사님, 그런데 발언의 수위는 굉장히 센 것 같은데요? 발언 수위가 소설 시내보다 더 센 거죠. 그러니까 너는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예를 들어서 저 얘기를 해가지고 너는 소송을 해봤자 맨날 질 것 같은데 딴 직업 찾기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당사자가 듣기에는 상당히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으로 들릴 것 같은데, 근데 저런 얘기 우리가 솔직히 뒤에서 남 얘기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닫혀진 공간에서 한 것도 아니라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물론 몰랐다고는 하시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누구라도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네. 저번에도 마이크 켜진지 모르고 독백했다 그러셨더니 이번에 또 반복이 된 거잖아요. 실수도 계속 반복이 되면은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처신도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보입니다. 네, 방금 전지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난 7월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이 소설 쓰신의 발언 때문에 국회가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는데요. 영상 이어서 보고 오시죠.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시는 저한테 대한 공격은 제가 참겠는데요.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아들 일을 잘 처리해준 보상으로 그 자리에 왔느냐 하는 좀 심하다라는 그 모욕감을 제가 대신 대변을 해주느라 사실은 독백이었는데요. 이 스피커가 켜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버린 것 같은데요.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평론가님, 이번에도 마이크 실수, 저번에도 사실 해명할 때 마이크가 꺼져 있는 줄 알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요. 단순한 실수를 너무 반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보니까요. 국회 관계자 10명을 인터뷰했어요. 이게 단순 실수입니까? 아니면 고의입니까? 이걸 또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고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선쯤 되는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정치인이 마이크가 꺼졌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사태가 이렇게 커지는 데 있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태도,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 분노를 오히려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듯한 이런 태도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추 장관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계속 똑같은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좀 점잖게 대응하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몸을 좀 낮추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야당이 공격하다가 맥이 좀 빠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측면은 좀 개인적으로 좀 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얘기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 때도 내내 추미애 얘기했잖아요. 예. 이번에 지금 다시 또 국감 들어가니까 또 얘기 나와요. 그리고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나와요. 너무하다. 예. 이 정도면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먹었다. 이제 이 정도면은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는, 새로운 내용이면 모르겠는데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면 질문 받는 사람도 좀 짜증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야당도 조금 절제할 필요는 이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추 장관 같은 경우에 이 소설 쓰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사과 발언을 했는데 이번 이 어이가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같은 회의에서 거의 곧바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도 한번 보시죠. 추 장관이 서욱 장관께 어이가 없어요.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것 같아요. 추 장관께서 소설 쓰시느라는 이유로 법사위원회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 간에 고성이 오가고 했습니까? 질의를 한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이크도 켜진 상태에서 바로 옆에 있는 국방장관한테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렇게 모욕적인 언어를 하면서 다른 사람 다 듣도록 만들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감스럽습니다. 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평론가님, 그런데 이 사과를 받은 야당이 사과를 바로 받았는데 왜 또 전제를 다냐? 사과를 하면 제대로 해라. 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네. 과거에는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직설적이고 예. 말이 이렇게 좀 굽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쏴붙이는 듯한 그런 말투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있을 때 뭐 국회 대정부 질문 때도 그렇잖아요. 몸 낮추다가도 네. 야당 의원들이 갑자기 공세가 좀 강해지면은 갑자기 버럭하면서 같이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네네. 나타나거든요. 잘 절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고집도 굉장히 세고 자존감도 굉장히 센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나한테 부당하게 공격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난 이 정도 뭐 할 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과하라고 얘기하니 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라고 하는 전제를 또 달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장관이잖아요. 예. 장관은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예. 국회의원의 질의를 계속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요. 굳이 다른 이유를 대지 말고 그냥 유감 표명하는 게 맞습니다. 예. 맞고 추미애 장관이 앞으로도 좀 그런 태도를 유지해야 그래야 또 다른 논란을 안 만들고 이번 일들을 좀 빨리 수면 아래로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 장관 어제도 각종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 공세를 계속 받다 보니까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를 명분 삼아서 저를 옆에 두고 지금 국방부 장관님께 여러 가지 모욕적인 표현을 섞어가면서 질문의 형식을 빌려서 하시는데 참 인내하기 힘드네요. 그래도 인내하겠습니다. 참으로 다음은- 공정하십니다. 네, 참기 힘들지만 잘 참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으로 공정하십니다. 라는 말까지 했는데 평론가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자꾸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날선 반응을 보이는 게 야당 의원들을 좀 자극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에서는 더 화를 못 이겨가지고는 더 강하게 반응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추미애 장관이 지금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저런 모습이 사실 뭐 이렇게 당당하게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 이후에 좀 더 큰 정치를 생각한다면 나만 옳다는 그런 독단을 녹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치 인생 벌써 거의 30년 아니십니까? 그러면은 이보다 더한 얘기도 지금까지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그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근데 야당의 공격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그 야당의 전력을 총 공격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별로 얻을 게 없다. 그게 왜냐하면은 법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마무리돼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정치적으로 어떤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조국 장관 때처럼 그렇게 민심이 끌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박덕흠 의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이상직 의원 얘기도 나와 있고 야당이 여기에다 오히려 전력을 집중해버리면은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완급 조절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청와대에서 이 검찰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었죠. 이 자리에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를 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시죠.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있게 추진해 나갑시다. 완전의 준비를 다하여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지금 이 현안과 연계시키지 말길 바라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전지현 변호사님, 뭐 야당 일각에서는 이런 추 장관의 오만함이 뭐 문재인 대통령의 변함없는 신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방금 장면을 보면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굉장히 힘을 실어준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상당히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청와대 의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적어도 청와대가 의도적으로라도 저런 장면을 연출하지 말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미묘한 시국에 공수처법 통과가 있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관객의 입장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어떤 축을 가지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인가? 이게 청와대는 어떤 뭐 의전 서열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 예. 비서실장이 그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뭐 물론 일렬로 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걷다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앞으로 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저 사진에는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옆에 있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 의혹이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떠나서 이게 완전히 정치적으로 면죄부가 될 수 있냐? 누가 어떤 사병이 요청을 해도 다 똑같은 그런 휴가 연장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계속 남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대통령께서 저런 장면을 연출하지 않았어도 이 문제는 넘어갈 수 있는 거였고 남아있는 공수처법 통과라든지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충분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대통령이 저렇게 추미애 장관한테 나서서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모양새를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네, 김선 평론가님, 뭐 같은 질문입니다만 청와대에서 의전서열 때문이다, 독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 입장에서 추 장관에게 힘 실어줬다 이런 해석이 나올 거라고 몰랐을까요? 네, 전 반대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네.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을 저 뒤에 따로 떨어뜨려 놓고 대통령 혼자 입장을 하고 추미애 장관하고 대통령이 눈도 안 마주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해석을 하겠습니까? 네. 아, 추미애 장관 곧 경질될 것이다. 이 뭔가 지난번에 공정문제 화두 나오고 난 다음에 뭔가 대통령이 이 마음을 바꾼 거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해석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반대 해석이 되고 네. 또 바르게 해석하면 바르게 해석이 되는 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1차 권력기관 개혁회의 때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같이 입장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두 기관을 사실 역할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몇 년 동안 지금까지 시끄러웠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역할들을 해왔던 게 그동안에 핵심 키를 잡았던 게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 예. 네. 근데 그런 자리에 법무부 장관을 따로 떼어놓고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 움직인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많은 구구한 억측을 낳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은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예, 하던 대로 하는 방식대로 해야 그래야 다른 해석을 낳지 않지 네네. 하던 대로 안 하면 안 했다고 또 뭐라고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던 대로 했다고 해서 지금 또 뭐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과잉 해석하게 되면 그 원래 본 뜻이나 의미를 오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잉 해석하지 않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적절하게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가 추 장관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은우 기자가 전해준 소식이죠. 이 검찰이 추 장관 아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시작된 지가 언젠데 이제서야 압수수색을 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압수수색은 그 시기와 장소의 적절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미 8개월 지났고 사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사무실과 주거지에서 뭐가 나올까 싶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무슨 부탁을 냈고 군대 내에서 어떤 협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군대 내에서 구두 승인이 있었는지 병가에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 이 네 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는 통화 기록 그다음에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고 최소한 서일병이 직접 어떤 청탁을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네. 그다음에 군대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병가에 근거가 뭐가 있는지 살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보좌관 그다음에 해당 당직 사병이라든지 해당 담당 사령관, 그다음에 어떤 건강보험 일지를 봐야 되는 건데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대폰도 아니고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사실 어떤 별로 소득을 얻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근데 검찰이 이에 앞서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국방부 민원실 녹음 파일 1,500여 개를 확보했지만 뭐 현재까지 추 장관 부부의 전화 녹음 파일은 뭐 찾지 못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국방부 문건에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은 또 적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뭐 정식 민원이 아니라 뭐 제3의 루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의혹까지 나오고 지금 계속 의혹이 번지고 있어요. 저는 이번 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좀 과하게 표현을 좀 비유해서 했는데. 이 논란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신원식 의원이 얘기했을 때 예. 처음에 이제 추 장관이 뭐 민원실 쪽으로 연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다 갑자기 또 추 장관이 아니라 남편으로 또 갔잖아요, 얘기가.
그랬다가 이번엔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장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말은 남편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관련되어 있는 파일들 이미 사실은 뭐 녹음 파일이 삭제 기간이 지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녹음 파일들이 1,500개 정도 남아있다고 하니까 예, 예. 이거 안에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찾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뭐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네, 네. 확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추측성으로 나오는 얘기에 휘둘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오히려 이번 사건 자체를 국민들한테 더 헷갈리게 만드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좀 기다리면은 네네. 제가 볼 때 이렇게까지 국민적 관심사가 나온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질질 끌 수가 없어요. 예. 조만간에 수사 결과 발표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뭐 8개월 끌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 뭐 패스트 트랙 어제 이제 처음으로 첫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게 작년 4월에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올해 1월 검찰이 기소했어요. 그리고 이제 8개월 만에 첫 재판했습니다. 예, 예.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아들과 관련돼서 고발당하고 12번 고발당하고 고발인 조사 9번 했다고 하잖아요. 예. 아직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 소환 조사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고발을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수사하는 건 아닙니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건 아닌데 물론 저도 검찰이 조금 더 빨리 수사를 했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지만 예, 예. 단순히 기간이 얼마다,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빨리 수사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적인 뭐 여론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검찰도 빨리 수사 결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패스트트랙은 국회 내에서 벌어진 거를 이제 그 사법기관으로 가져간 거였잖아요. 그럼 검찰 내에서도 어떤 국회 그 회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총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자제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영화 몇백 편의 지금 분량이라고 하거든요. 당시 그 국회 내의 CCTV가 네. 이런 거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려 있을 것 같아요. 걸렸을 수. 네.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무슨 고발이 들어왔다고 똑같이 수사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혐의가 있을 만한 것과 없는 거는 좀 구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거를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여기는 빨리 하고 왜 여기는 늦게 하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1,500개 녹음 파일이요. 만약에 이게 다 있는데 같은 날짜 같은 일시 전화한 거 다 있는데 이 녹음 파일만 없었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이 문제를 보도하는 거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보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전화를 했고 왜 여기는 부모님이 전화했다고 기록이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한 추가 수사까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짧게 말씀드렸던 부탁드릴게요.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요. 기준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준은 없는 거죠. 사건마다 성격이 다르고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네. 수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기간을 가지고 수사를 안 했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꺼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 너무 늦다. 너무 그렇게 복잡한 수사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동안의 검찰 수사 제대로 안 됐던 건 저도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예. 그걸 가지고 계속 뭔가를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안 했다 이렇게 몰아가기에는 좀 부족하다 네네.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알겠습니다. 예, 인사권에 예. 따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 이야기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로 얼른 넘어가 보시죠.